미안합니다. 전화가 급하게 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스팸이에요. 에이, 괜히 사람 헷갈리는 거죠. 자, 이래서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when he woke in the morning, 그가 그 아침에 깨어났을 때 the man was staring at him 갑니다. 그 남자는 그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 남자가 그를 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한 그 남자는 아까 피가 철철 나서 쓰러졌던 그 남자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게 되는 대상이 그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그거 별표를 일단 치세요. 힘요. 그래서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me도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the man begged, 그 남자가 간청을 했답니다. I don't know you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르고 그 다음에 I have no reason, 나는 이유가 없어 to forgive you. 너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내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대답하기를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고요. You might not know me.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the man answered.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during the last war, 그래서 자 지난 전쟁 동안에 during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난 전쟁 동안에 you killed my brother. 당신이 왕이죠. You killed my brother. 내 형제를 죽였고요. And took my property. property는 재산이죠.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내가 알았을 때 뭐를요? 당신이 had gone, 동그라미입니다. had gone to see the hermit.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은자를 보러 갔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I decided to kill you. 나는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뭐 하는 길에? On your way b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요. 지금 분사구문 바꿔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 요까지만 바꿔주시면 돼요. When, I, you. 이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이 자리만. 왜냐면은 뒤에 that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일종의 그 우리가 분사로 치면 분사구 이런 건데요. 뭐 생기 꼬라지 저리긴 하지만은 이 내용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접속사 빼고요, I 빼고요, 얘를 뭘로 바꿔요? 그냥 no인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knowing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이 knowing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그 I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어떤 내용을 알았으니까 얘는 능동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뭐를 쓰시면 안 되냐면 당연히 수동을 쓰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요. 그러면은 알려졌다. 뭐뭐라는 것이 알려졌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가주어 it이나 아니면 뭐 the fact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 바꿀 때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분사구문 바꿔서 쓰라라고 얘기하면 when I you까지만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 어법성 판단으로 문제 내더라도 얘는 knowing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알려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뒤에 어떤 전치사가 뭐 as나 to나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자, however, 그러나 별표 치세요. however. 자, I came across you, bodyguard. 해서 자, 나는요 당신의 경호원들과 맞닥뜨렸어요. 콤마 찍고 who 들어가니까 이 who는 recognized me, 나를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부상을 입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who는 bodyguard를 얘기하는 건데 가끔 문법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거기에 who를 쓸 것이냐 아니면 they를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내가 ing와 동사과거형 얘기하면서 접속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내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경우도요. 만약에 they가 답이 되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and they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본래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nd가 있으면 이때는 who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접속을 두 번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일이 없고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가 이렇게 되면 and가 있으면 답을 they를 하면 되고 and가 없으면 그냥 who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계속 서술형 대비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Although I escaped, 비록 내가요 탈출을 했지만은 I would have died 합니다. 나는 죽었을 거예요. If you hadn't saved my life, 만약 당신 즉 왕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내가 아까 초반에 어제 내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가정법 이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would have died하고 hadn't saved하고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문이 살짝 바뀌게 되면 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if you 앞뒤가 바뀌겠죠. hadn't saved my life 이렇게 하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I would have di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I would have d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법 문제를 낼 때는 시제 일치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had와 ed가 나왔으니까 얘는 과거 완료의 형태입니다. 지금 가정법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가정법 쓸 땐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앞에가 과거니까 조동사 과거를 쓰는 거고 완료 형태가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가 have died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여기 had died가 들어가야 되지만 엄밀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누차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조동사가 뭐 과거 현재나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시제 일치일 때만 그렇게 쓴다 그랬고 뒤에가 그냥 동사 원형이냐 have pp냐에 따라서 그게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결정해 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으면 달고 같은 경우는요. 그 부교재 보시면은 도치로 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냐면요. 얘가 if가 빠지게 되면서 hadn't you saved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뒤에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주절자이기 때문에 아까 분사 구문처럼요. 자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사 구문 바꾸게 되면은 얘는 일단 you와 I가 다르기 때문에 you는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you not 그 다음에 having sav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분사 구문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you not having saved 적어주세요. my life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통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you와 I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다를 때는 그냥 놔둬야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표입니다. 별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입니다. 자 이제 내 아들들과 나는요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서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왕에게 이렇게 갔는데 왕이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정말 고마운 은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합니다. Pleased 마찬가지 또 별표치입니다. 또 분사구문입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분사구문이 돼 있었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the king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접속사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as를 쓰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s를 쓰고요. 그 다음에 the king 그 다음에 과거형이니까 was pleased 이렇게 들어간 형태예요.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the king 이렇게 들어가죠.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여기 콤마 쓸게요. the k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the king sav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분사는 바꾸면 이렇잖아요. 접속사 빼고 the king 같으니까 여기 빼고 그 다음에 was와 saved가 시제일치니까 얘를 being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being도 분사고 pleased도 분사이기 때문에 분사 두 개 같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being이라는 표현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의 적과 함께 친구가 너무 쉽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서 그 왕은 그 남자를 용서했고요. 그 다음에 promised 약속했어요. to restore his property 그의 자산을 복구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떠나고 난 후에 그 왕은요 바깥으로 나가서 to talk to the hermit께서 그 은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대요. 그럼 이제 얘기하는 상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저 마지막으로요. 저 다시 한번 간청해요. beg 동그라미 치시고요. to answer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서 beg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좀 없어 보이게 나오는 뜻이 뭐냐면 구걸하다고 beg에다가 gar 좀 더 추가시켜버리게 되면 그게 구걸하는 사람 즉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 질문에 대해서 간청합니다. 왕이 말했어요.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합니다. 자 그것들은요 이미요 다 됐어요 라고 그 응자가 얘기를 했죠. 이미요 지금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The king asked. 그 왕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If you hadn't helped me, 만약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으면 you would have left. 당신은 떠났겠죠.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을 공격을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표 3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정법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왜 내가 별표 3개 칠하냐면은 이제 그 왕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포인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가정법을 제대로 쓰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리고 어법성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3개 칠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요. therefore 따라서 계속 나와요. 이 사람 혼자 오는 말이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였다?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땅을 파고 있을 때였고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그럼 바로 그 중요한 사람이고 and helping me was. 나를 도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은 그 상황만큼에서는 되게 중요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네가 땅을 파고 있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은자가 이걸 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왔잖아요. 그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later 나중에 the most important time was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였다? When you cared for the man 합니다. 별표 일단 치시고요. 자, 네가요 그 남자를 돌봤던 거예요. 자, 높아시면 하겠습니다. 거기에 care for 나왔잖아요.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take care of죠. 그죠? 아니면은 look after. 자, 지문이 살짝 바뀐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care for 대신에 이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달고들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If you hadn't helped him, 만약 네가 그를 돕지 않았더라면 you died 합니다. 너는 죽었을 거예요.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는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helping him, 그를 도운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도 별표 칩니다. if you부터 해가지고 뭐 important thing 그 마지막 부분까지 이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고로 이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remember, 기억하세요. 자, there is only one time, 오직 유일한 시기 있습니다. That is important. 그게 바로 now라는 거죠. now,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now라는 표현이 빈칸 문제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결국은 now 이런 건데 만약에 now 대신에 만약에 쓸 것 같으면은 뭐 nowadays라든지 아니면 these days라든지 아니면은 뭐 present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단어로 오기 가능성, 변형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And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is the most important th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별표 제대로 쳐주시고요. 특히 거기 두 번째에 보시면 the person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the person that you are with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with라는 표현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that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보통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with를 만약에 넣을 것 같으면은 뭘 넣어야 돼요? with whom을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whom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시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생략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교과서 5과는요 일단 뒤로 한번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글 내용은 어쨌든 왕이 뭐를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세 가지 답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은자를 찾아가는데 은자는 대답도 안 해줘. 근데 무슨 상황이 닥쳤는데 그 왕이 그 어떤 그 낯선 남자를 도와줬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은자가 이제 뭐 얘기하는 봐, 이 상황 다 나왔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였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바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합치면 뭐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주어진 순간에 똑바로 잘해라 이 얘기예요. 주어진 순간에 똑바로 잘해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주어진 순간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공부가 아니면은 뭐 연애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주어진 그 순간에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주어진 순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뭐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 특히 달고에 몇몇 사람들 알겠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니셜이 Y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다 Y로 시작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머 파트에 보시면은요. 일단 분사 구문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 자리예요. 일일이 설명을 지금 다 하기는 힘들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진 지문의 그 read and notice 하는 부분에 그 독해 글들 있잖아요. 요 글들에 대해서도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대과목 같은 경우는 얘들이 어차피 서술형 그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달고 같은 경우는 그 부교재에서도 가정법이 나오는데 가정법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5가와 부교재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 쭉쭉 찍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쭉쭉쭉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동사는 조동사에 과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만약에 얘가 동사 과거형이라면 이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 동사가 동사 과거가 아니라 had 플러스 pp라면 여기도 마찬가지 조동사의 과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이기 때문에 뒤에도 반드시 완료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have pp를 써야 된다. 일단 이 기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 빨간 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교재에서는 얘를 뿐만 아니라 뭐 I wish라든지 as if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특별한 가정법 해가지고 도치구문으로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던 had, 주어,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요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부교재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2학기 때는 1학기 중간 때는 부교재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형 문제 많이 안 했지만은 기말 들어가니까 부교재에서 좀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쌤이 최종 모의고사를 만약에 문제 낼 때는 좀 짬뽕 해가지고 좀 생각을 좀 깊게 해가지고 그렇게 낼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굵은 글씨들 있죠. 부교재는 달고는 잘 되세요. 굵은 글씨들에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